뭐 패션 배우려면 파리 가고 뭐 파스타 배우려면 이태리 가고. 아니 불교 배우려면 당연히 인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시 그 신라는요, 그 불교를 거의 당나라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배워오는 거였거든요. 그 당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불교를 배우려면 아까 뭐 어디 가는데 불교를 배우려면 당나라 가야 돼요. 예.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당나라까지 유학 간다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네. 그 가는 길이 이제 두 갈래 길이에요. 바로 저 요동을 지나서 그 육지 쪽으로 그 당나라 수도인 장안으로 가는 길과 배를 타고 둥주를 지나서 다시 이제 장안으로 가는 이런 그 두 가지 길이 있었고 실제 의상과 원효가 처음에는 저 요동을 지나서 가려고 했다라는 이런 그 기록도 나옵니다. 저 길이 얼마나 먼 길이에요. 요동까지 이렇게 거쳐서. 게다가 저희 교통로도 좀 그렇지만 게다가 당시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저 요동 쪽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고구려잖아요. 예. 당시는 그 당과 이 고구려가 치열하게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전쟁통에 거기를 그렇죠, 뚜벅이로 지나간다고요? 그렇죠. 엄청난 험난한 여정이네요, 진짜. 장난이 아니죠. 게다가 지금 여긴 적국이잖아요. 고구려한테는 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길 지나가다가 전쟁 지금 벌어지고 있죠. 게다가 간첩으로 오인될 수도 있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원효 의상 같은 경우 여기 지나다가 잡혀가지고요. 고구려 잡혀가지고 첩자 또 오인받아가지고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으로 딱 따지면 북한을 거쳐서 중국 유학 가는 그렇죠. 그것도 국비 유학생이. 그렇죠. 당시 그 신라 불교의 주축이 자장률사와 안홍처럼 당나라 유학파였대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국내파들은 그 앞에서 말도 못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계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유학을 가서 입지를 다져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화계에서도 유학파를 인정해 주는 분입니까? 승수 국내파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학 안 다녀오셨어요? 저 비유학파라고 지금 멸시하시는 겁니까? 당시에 유학이라는 건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을 테니까 당연히 아무나 갈 수 있지는 않았을 테고 뭔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갔던 건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때 원효나 의상의 중국 유학은 상당히 학문적인 그 동기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의 계기를 만든 것이 그 현장이라고 하는 승려입니다. 서유기의 주인공 삼장법사. 삼장법사도 유명하죠. 예, 그 현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당시 인도에 유학 가서 20년 이상 체제하면서 인도의 불교를 종합적으로 공부하고 또 많은 경전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던 새로운 사상들을 마구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소식을 듣고 있던 원효나 의상 스님이 불교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만나야 되겠다. 아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중국에 유학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장, 그 삼장법사, 보면 막 손오공, 뭐 저팔계, 사오정 이러니까 아주 비현실적인 인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대단한 학생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이제 인도로 가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고초들을 이제 바탕으로 만든 소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익이고, 근데 이 영향력이 우리 사실 조선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궁궐도 가보시면 지붕 처마마루에 그 보셨죠? 손오공 일행. 손오공이요? 잡상에 거기 보면은 어처구니? 제일 앞에 어처구니인데 끝에 제일 앞에 있는 인물이 삼장법사예요. 맞아요. 네, 삼장법사고 그 다음에 손행자, 저팔계, 사화상 이런 식으로 쫙 이어지는데 바로 그 손오공 일행입니다. 원효가 이제 당나라까지 가서 이렇게 뭔가 그 현장과 학식을 나누려고 했던 거 보니까 진짜 이분은 공부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깊이 있는 공부랑. 정말 이분은 연구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게 지금 그 공식적으로 확인된 저술만 해도 한 150여 권 정도. 예전에 이런 연구라는 거는 불교의 경전을 해석하고 여기에 잘 된 주석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작업을 정말 이제 엄청나게 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분이 당시 대표적인 대승불교의 경전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주석서를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대승불교의 사상을 좀 더 알기 쉽게 체계화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저술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S